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이산학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산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산장인 백운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내년이면 99년을 맞는 그런 산장인데요. 그 산장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김금자 선생님을 모시고 옛날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백운산장에 살던 김금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그걸 것 같아요. 백운산장에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옛날부터. 예, 옛날에는 이제 뭐 밭 조금 가꾸고 평일날은 등산구도 이제 없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도남동에서부터 걸어오기 때문에 밤에 12시쯤 도착하면은 밥을 해서 해주면 먹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고서는 아침에 새벽같이 또 밥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먹고 인수봉을 갔다가 내려와서 집에를 가야 그 이튿날 출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살면서 그냥 집안 치워가면서 살았죠 뭐. 아니, 그런데 왜 밥을 그렇게 공짜로 해주셨어요? 사람들한테. 그때는 돈 받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산에 오는 사람들 뭐 모든 게 다 현찮으니까 나무에 주워다가 떼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 그냥 가마솥에다 밥을 해서 그냥 쌀 한 양재기 받고 밥 한 양재기 주고 이렇게 가면서 찌개도 한꺼번에 몰아서 끓여서 주고 그냥 그렇게만 사는 걸만 알았어요. 산악인들하고 거의 식구처럼 같이 사신 거네요. 예, 한 집 식구처럼 어머는 그냥 형수님하고 그저 저는 대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뭐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고 살았죠 뭐. 어머님은 처음에 어떻게 백운산장에 그럼 올라오게 되셨나요? 예, 처음에는 이제 맞선을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와서 우리 영감님이 꿈을 꾸니까 밤을 한 가마를 주셨다고 그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했더니 그러면 하여튼 색시를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잠깐 왔다 가란다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달의 넝쿨에 뭐 머루 넝쿨에 해가지고 정말 도남동서부터 걸어가다시피 하고 우이동에서부터 걸어가다시피 하니까는 길이 어딘지 또 나이도 어리고 22에 갔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식도 백운산장에서 여셨다고. 네, 결혼식은 이제 등산꾼들이 다 모아가지고 저 간단하게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그때는 산 사람들이 부침개도 부치고 술은 집에서 만들고 국수는 또 우이동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국수 삶아가지고 그때는 우이동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국수 삶아가지고 다 이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와서 앞치마 입고 다 해서 국수 삶아서 그 등산꾼들 대접하고 또 부침개 부치고 막걸리 하고 해서 상도 다 또 저기 연맹 회장님이 이인정 회장님이 짊어지고 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거기서 잔치를 했지요. 백운대 올라가는 그 등산로도 할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정비를 하신 거죠, 다. 그 계단도 다 저기 하고 그 너럭바위에도 제가 올라갈 적만 해도 이 너럭바위에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밤에 내려오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너럭바위에서 굴러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철주를 하고 계단이 없으니까는 계단에다 저기 그 사람을 사가지고 우리가 돌을 깨트려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한산 전체가 그냥 다 백운산장의 집 마당이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듣기로는 백운산장에는 그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6.25 때도 쌀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기도하러 오는 양반들이 계시고 또 저기 등산군들 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등산군들이 쌀을 안 가져와도 밥을 해줄 수 있었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쌀을 좀 주고 가고 하니까는 그거를 이제 등산군들 밥도 해주고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밤에 12시, 1시에 오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온 사람들을 밥을 해줄 수가 없었죠. 그 쌀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돌아가니까 그 쌀로 밥을 해서 먹이고 찌개 끓여서 주고 김장 같은 건 이제 거기서 심어서 이제 김장을 해서 먹으니까 찌개도 해주고 그랬어요. 애들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우리 애들은 학교를 그 산에서 여기 우이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우이초등학교는 여기 화계사 앞에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어 다니시네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짐 저기 애들 데려다 주고 짐 한 짐 져다 놓고 먹고 이제 식상을 할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음료수하고 응? 건빵 같은 걸 한 짐 지고 올라오시고 또 데려 내려 와서 또 조금 지고 올라가 애들 학교 올 시간 되면은 와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짐을 한 짐 지고 가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때는. 백운산장이 61년도에 이제 지금 같은 모습으로 지었고 그리고 92년, 93년도에 불이 한번 났었잖아요. 예. 예, 그때 얘기도 좀 해주시죠. 불 났을 때 어떻게? 그때만 해도 물이 없어가지고 스치르프 그 일일 그릇을 좀 썼거든요. 거기에 약간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나서 지붕만 탔어요. 그래서 그냥 포장만 치우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관리공단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짓고 살면 좋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영감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관리공단에서 20년만 살고 이걸 내놓는 방법으로 결론은 강제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난 그때 당시 이제 서리 밟으러 다닐 적에 우리 영감님 보고 내무 사람이 이 양반이 짓고 산다는데 왜 자꾸 못 지게 하느냐고.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강제적으로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할아버지가 20년만 살고 이제 내놓겠다고 도장을 찍은 거지요. 그때만 해도 이제 또 20년 그때 20년 전이면은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살까 이제 또 그만큼 살았으니까 내주지 싶은 생각도 들었겠지요. 뭐 우리 영감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어서 20년 만에 내놓은 거죠. 백운산장이 2015년부터 국립공원공단에서 원래는 93년도에 이제 불이 나서 다시 지은 다음에 그때 20년 살겠다라고 했으니까 2013년부터 공단에서 계속 이제 그 문서를 보내서 퇴거하시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이거 더 보존해야 된다. 아직도 그때는 할아버지도 굉장히 정정하게 살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장 해보자라고 해서 2년 동안 더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재판에서 져서 퇴거를 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참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이런 산과 관련된 문화유산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만 소홀하게 돌보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구나. 더욱더 좀 이렇게 우리 문화를 지키려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산악인들도 단결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지금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은 이런 산장에 관한 기록을 계속 많이 남겨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소중하고 늘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가고 싶은 생각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돈 몇 푼씩 벌어도 영감님만 주고
또 시내 불일보로 나와도 돈 주면은 쓰고 나오면 갖다 줄 줄 알아. 지금 아마 누가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난 못해. 그 은행에 가서 저금도 안 해봤고 찾는 것도 안 해봤어 지금까지. 여기 와서 이제 3년 사는 동안에 이제 가서 한 번씩 조금 찾아보는 거지. 그것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거기 할머니가 계실 때는 우리가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렇게 꾸며놓고 나니까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앉을 자리라도 있어야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좀 가서 앉아서 좀 피할 자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지. 사진만 몇 개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놓고서는 하니까는 들어가서 사진이나 보려면 누가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려는지 모르지만은 어디 앉을 자리가 있어야죠. 앉을 자리가 없죠. 네. 그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조금 피할 자리나 등산하는 양반들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지요. 뭐 그 얘기는 하나 저기 뭐 한 집 식구처럼 살았으니까는 항상 옛날에 다니던 사람들은 한 번씩 가만히 들어놓어도 머릿속에 한 번씩 떠올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전화를 걸고 싶어도 내가 점심 사달라고 전화 거는가 싶어서 양심이 가짝이 돼서 내가 어떤 때 전화를 못 걸겠더라고요. 전화 걸고 한 번씩만. 그래도 늘 우리 집에 35년 다닌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잘 산다고 그런 게 아니라 꼭 토요일 날이면 전화를 걸어요. 당신이 형수님 나오세요. 점심에 함께 잡수고 가세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요. 어디 외국 가면 모를까. 사람은 잘 산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너무 고맙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산장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잊으면 안 되겠죠.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기억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기록으로 남겨서 어떻게 전해지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할머니의 평생 삶을 사실은 산장이 이렇게 내려오실 때 할머니가 뭘 잘못해서 쫓겨나야 되지? 평생 우리 아무한테도 해코지 한 게 없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참 또 다른 이런 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